2026년 4월 15일 수요일 기준 국내 상장된 ITF 전체 순자산이 404조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00일 전에는 300조였습니다. 정확히 100일 만에 100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400조 안에서 돈이 몰리는 자리는 몇 군데로 좁혀져 있습니다. 그 좁혀진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게 왜 하필 지금 들어가는 분들에게 가장 애매한 구간인지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이 머릿속에서 돌리고 있는 질문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이 ETF로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미 너무 오른 건 아닐까? 곧 조정이 오면 어쩌지? 눈앞에는 분명히 숫자가 깜빡입니다. 400조, 100일, 100조, 신고가 경신. 그런데 이 숫자가 기회인지 고점인지는 숫자 하나만 놓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오늘은 이 400조가 어디서 왔고 그 안에서 돈이 어느 자리에 집중되는지, 그리고 그 자리가 왜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따라가겠습니다. 404조 2천억. 이 수치가 이번 주 수요일 공식 집계로 확정됐습니다. 100일 전과 비교하면 정확히 100조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유입입니다. 그런데 이 400조가 단일 ETF 하나의 크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내 상장 ETF는 현재 1,093개, 그중 일부 섹터로 돈이 쏠리는 구조입니다. 쏠리는 자리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늘 다루는 반도체 섹터 ITF 구조 정리는 개별 기업 상세 리포트 자료로 따로 담아뒀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장 ETF 총 개수 1,093개, 이 중 삼성전자를 편입한 ETF가 378개, 그 안에 담긴 삼성전자 보유 총액이 84조 5천억, SK하이닉스를 편입한 ETF는 376개, 보유 총액 60조 3천억, 두 종목 합산만 144조 8천억, 400조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 단 두 종목에 수렴합니다. 운용사로 보면 삼성자산운용 점유율 약 38.2%, 미래에셋 자산운용 약 32, 36%, 두 회사 합이 70%를 넘깁니다. 구조가 매우 좁혀져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들어 반도체 테마 ITF에만 5조 1천억 가까운 자금이 신규로 유입됐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109%를 넘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익숙한 그림입니다. 반도체가 좋으니 돈이 몰렸다. 그런데 이 한 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 석 달 만에 5조가 들어오려면 개인 매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뒤에 더 큰 파이프가 있어야 합니다. 표면으로는 테마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레일이 뒤에 깔려 있습니다. 2021년 퇴직연금 계좌안에서 ITF 비중은 10.07%였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50%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4년 만에 비중이 4배에 가까이 뛴 겁니다. DC형과 IRP 두 계좌의 ITF 잔액만 따로 놓고 보면 2조 8,700억에서 25조 8,600억, 9배입니다. 이게 앞장에서 말한 파이프입니다. 테마 투자자 개인이 아니라 퇴직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ETF를 사도록 구조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퇴직연금 돈은 한번 들어오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세제 혜택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종목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 분석 리포트도 함께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 원래 300조에서 350조까지는 몇 년이 걸린 구간입니다. 그런데 350에서 400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구간은 100일, 정확히 말하면 석 달 조금 넘는 기간에 찍혔습니다. 기울기가 여기서 한 번 꺾인 겁니다. 꺾임 시점은 2025년 연말 퇴직연금 제도 개편 직후입니다. 제도의 변화가 먼저고 유입이 그 뒤를 따라온 순서입니다. 수요가 돈을 부른 게 아니라 제도가 돈을 먼저 옮겨놓고 수요가 뒤에서 따라간 구조입니다. 반도체 테마 ETF가 좋아서 이 돈이 몰렸다는 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실제로는 이 돈 대부분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두 종목에 쏠립니다. 삼성전자 84조 5천억, SK하이닉스 60조 3천억, 합하면 144조 8천억. 이게 1,093개 ETF 안에서 두 종목이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전체 400조의 36%가 이 두 자리에 묶여 있습니다.
보유 ETF 개수 기준으로도 삼성 378개, 하이닉스 376개, 거의 모든 주요 ETF가 두 종목을 기본 골격으로 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운용사 점유율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삼성자산운용 38.2%, 미래에셋자산운용 32.36%, 두 회사 합이 70.56%, 국내 ITF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자리는 이 두 운용사가 관리하고 그 운용사들이 담는 기본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구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은 두 운용사를 거쳐 두 종목으로 흘러간다. 퇴직연금 DC형과 IRP 두 계좌의 ITF 잔액만 별도로 보면 흐름이 더 선명합니다. 2021년 2조 8,700억, 2025년 말 25조 8,600억, 4년 사이 9배가 됐습니다. 이 돈 대부분이 방금 말한 운용사 상위 두 곳을 통해서 상위 두 종목에 간접적으로 담깁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다수의 퇴직금 일부가 반도체 두 종목 위에 얹혀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테마별 수급 구조와 매주 핵심 종목 분석은 주간 핫픽 종목 구독으로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올 1분기 매출 약 133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7.5배 넘게 뛰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4월 23일 목요일 발표 예정이고 증권가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34조에서 40조 구간입니다. 이 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본 퇴직연금 유입이 그래도 합리적이다라는 명분을 얻습니다. 실적이 구조를 지탱하는 구간입니다. 다만 실적이 구조를 지탱하는 것과 주가가 그 실적을 지금 어느 정도로 선반영해 버렸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숫자 한 덩어리만 더 짚겠습니다. 올해 1분기 D램 시장 증가율 약 90에서 95%, 낸드 증가율 55에서 60%, 이게 실적을 뒷받침하는 시장 수치입니다. 반도체가 좋은 건 맞습니다. 다만 좋음이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뒤에서 이 부분이 뒤집힙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400조 유입은 고점 신호인가? 지금까지의 구조를 종합하면 이 유입의 상당 부분은 개인의 상승 베팅이 아니라 제도가 만든 강제 이동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베팅은 심리가 꺾이면 빠집니다. 제도의 이동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고점 근처라고 봐도 돈은 계속 들어옵니다. 다만 여기서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강제 이동의 레일은 유지되는데 그 레일이 도착하는 두 종목의 주가는 레일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레일 위짐은 계속 쌓이는데 짐을 받치는 바닥은 다른 리듬으로 뜁니다. 3월 한 달 데이터가 이 엇갈림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3월 삼성전자 주가는 고점 대비 약 20.2% 빠졌고 SK하이닉스는 약 16.6% 빠졌습니다. 같은 달에 퇴직연금 ITF 유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은 들어오는데 주가는 빠진 구간이 짧게 나온 거죠. 이게 구조의 약점이 드러난 구간입니다. 퇴직연금 유입은 긴 호흡으로 바닥을 깔아주지만 단기 심리와 외국인 수급이 흔들면 주가는 따로 움직입니다. 3월에 20%, 16% 조정이 그 증거입니다. 지금 이 400조 뉴스를 보고 퇴직연금이 받쳐주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판단은 절반만 맞습니다. 퇴직연금이 만든 레일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매수하는 건 레일이 아니라 레일이 실어 나르는 두 종목의 주가입니다. 주가는 레일보다 훨씬 변동성이 큽니다. 이 차이를 구조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3월 같은 구간에서 한 번만 흔들려도 감정 매도로 손실을 확정합니다. 제도가 만드는 장기 방향과 내 계좌가 견뎌야 하는 단기 변동은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00조 돌파는 구조적 유입입니다. 다만 이 유입은 상위 두 종목에 좁게 수렴합니다. 그래서 ITF를 들고 있어도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무거운 비중으로 들고 있는 것과 비슷한 노출이 생깁니다. 이 노출이 장기로는 실적이 받쳐주는 구조지만 단기로는 3월처럼 20% 가까이 빠지는 구간을 정기적으로 만듭니다. 지금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들고 있는 ITF가 어느 종목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
둘째는 그 종목들의 현재가와 적정가 구간이 어디쯤인지를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조정이 왔을 때 팔지 말지의 판단이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내려집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ITF 400조 구조를 다뤘는데 PER 하나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PBR, PSR, EB, EBITDA, 배당 기반까지 5가지 밸류에이션 모델을 전부 돌려야 정확한 적정가 범위가 나옵니다. 그 종합 범위 안에서 현재가가 어디쯤 있는지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 답입니다. 그리고 기관 매집 흐름과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이밍 분석은 영상으로 다 담기엔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유튜브 정책상 직접적으로 언급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5개 모델 종합 적정가 범위는 개별 기업 상세 리포트 자료로,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이밍은 매수 매도 타이밍 분석 리포트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 페이지 열어보시고 원하는 자료 복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AI 포트폴리오 실시간 분석, 주간 핫픽 종목 구독도 같은 페이지에서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ETF, 지금 들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현재 주요 편입 종목의 볼린저 밴드, 상단 95% 구간 RSI 과열 신호가 여러 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팔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단기 조정 가능성이 역사적 평균보다 높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일반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최대 낙폭 한 번 맞으면 감정이 무너져서 최저점에서 다 팔고 나온다. 여러 달 올라있던 섹터를 최저점에서 손절하는 거죠. 이런 실수를 막으려면 어디서 분할 매도할지, 어디서 홀드 유지할지 구체 시나리오가 미리 있어야 합니다. 감정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 대응이요. 저희 타이밍 분석 리포트에 이 매도 시나리오까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에서 감정 매도로 수익을 다 뱉지 않으시려면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세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반도체 ITF 타이밍 분석 리포트 받아두시면 됩니다. 분할 매도, 홀드 기준, 손절 라인까지 수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도 꼭 확인해 주세요.